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산소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가면서 온몸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이 느낌만이 그를 살아있게 했어요. 매일 아침 방장산을 오르는 것. 이것이 민우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2년, 그의 하루는 이 산행으로 시작해서 이 산행으로 끝났어요. 오늘도 날씨가 좋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익숙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70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걸음은 가벼웠어요. 30년간의 소방관 생활이 남긴 선물이라면 이 강인한 체력뿐이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저 멀리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딘가에 그의 아들과 딸이 살고 있을 테지요. 하지만 그들은 바빴어요. 너무 바빴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올 시간조차 없이 바빴어요.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자식들도 다 제 살길 찾아 바쁜데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아내가 떠난 후 집은 너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적막함을 견딜 수 없어서 매일 산에 오르는 것인지도 몰랐어요. 오르막길이 더 가팔라졌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산 중턱에서 뭔가 특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 명의 여성들이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팔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어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한 여성이 그를 발견하고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어르신, 여기서 쉬어가세요. 커피 한 잔 어떠세요? 1,000원이면 됩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요. 한 잔 마실게요. 민우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여성들은 모두 중년이거나 노년의 나이였습니다. 화려한 화장을 한 이들도 있었고 소란스럽게 웃고 떠드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구석에서 조용히 커피를 준비하는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들과는 달랐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한 차림새. 그녀의 모습에서 묘한 기시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기억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커피 여기 있습니다. 그 단정한 여성이 민우에게 커피를 건넸어요. 그들의 손이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민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을 정확히 마주보지 못했어요. 왜인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민우는 슬쩍 그 여성을 관찰했어요. 그녀의 조용한 움직임, 다른 이들과 어울리지 않는 듯한 차분함. 모든 것이 어디선가 본 듯했습니다. 누구지? 기억의 실타래를 더듬었지만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만 남았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후 민우는 산행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내내 그 여성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우는 오랜 친구 정호를 만났습니다. 동네 술집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산에서 본 광경을 이야기했어요. 요즘 방장산 중턱에 여자들이 커피를 판다더라. 오늘 우연히 봤어. 정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호, 그거 알아. 요즘 동네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화제야. 그냥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던데? 민우는 잔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정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귓속말로 말했어요. 2만 원이면 별것도 해준다더라. 넌 몰랐어. 그 산중턱은 경찰도 잘 안 오는 곳이잖아.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커피 파는 아주머니들이잖아. 정호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 순진한 양반아. 세상 물정 좀 알아야지. 특히 거기 단정하게 생긴 여자 있지. 그 여자도 같은 부류라더라.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하게 느껴지던 기억이 갑자기 더러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단정한 여성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증거도 없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민우의 반응에 놀란 듯 했어요. 왜 그렇게 화를 내? 내가 들은 얘기를 그냥 전하는 거지. 혹시 그 여자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도 있어? 민우는 소주잔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소주가 약간 흘러넘쳤어요. 헛소리 그만해. 그러나 정호의 말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단정한 여자도 같은 부류라더라. 그 말이 가슴을 쓰라리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의 별들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 여성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누굴 닮았지? 갑자기 기억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45년 전 소방학교 시절 근처 간호대학에서 만났던 그녀. 지연이? 자신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민우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첫사랑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오래된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켜자 텅 빈 집이 그를 맞이했어요.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오늘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 지연이를 닮은 사람을. 민우의 목소리가 방 안에 공허하게 울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침묵만이 그를 감쌌어요. 그날 밤 민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산에서 만난 여성의 모습과 45년 전 첫사랑의 기억이 뒤섞였어요. 그리고 정호의 말도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민우는 결심했어요. 그 여성이 정말 지연인지, 그리고 정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 민우는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70살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스스로도 우습게 느껴졌지만 가슴은 마치 청년처럼 뛰고 있었어요.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산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어제 만난 그 여성이 정말 지연일까?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울 앞에 선 민우는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70살의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 여성이 정말 지연이라면 그녀도 이렇게 늙어 있겠지요? 이런 생각을 하니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늙은이. 민우는 스스로를 나무라며 머리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옷을 골랐습니다. 깔끔한 남색 셔츠와 회색 바지. 체격이 좋았던 그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옷맵시가 있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항상 그의 옷차림을 칭찬했었죠. 미영아, 나 오늘 좀 괜찮아 보여.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미영은 늘 그렇듯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우의 마음이 살짝 무거워졌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미안해.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민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어요. 방장산 입구에 도착하자 민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그 여성이 정말 지연이 아니라면? 아니면 지연이더라도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니면 정호의 말처럼 그녀가 정말 아니야. 직접 확인해봐야 알 수 있어. 민우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이었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중턱에 가까워질수록 민우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어요. 긴장감이 몸 전체를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어요.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 장소에 도착했어요. 어제와 같이 여성들이 테이블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눈은 재빨리 그 단정한 여성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연한 초록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여전히 차분하게 움직이며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는 60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도 왔었는데.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눈빛, 그 표정. 틀림없었습니다. 아, 어제 오셨던 분이시군요. 오늘도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민우에게는 마치 오랜 시간을 뛰어넘어 온 음악 같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민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이 떨려서 주머니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그녀의 머리카락, 그녀의 작은 습관들. 모든 것이 기억 속의 지연과 겹쳐졌어요. 혹시 김지연 씨 아니신가요? 민우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우를 쳐다보았어요.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손님께서 어떻게 제 이름을...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민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 지연이었습니다. 저는 강민우입니다. 45년 전 소방학교에서 당신을... 민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커피가 조금 흘렸어요. 죄송합니다. 지연은 재빨리 냅킨으로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도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이 분명했어요. 여기요. 커피 1000원입니다. 지연은 민우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그러나 민우는 그녀의 눈에서 동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우는 커피값으로 1,000원을 건넸어요. 그들의 손이 잠시 스쳤습니다. 작은 접촉이었지만 민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민우는 지연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가끔 민우 쪽으로 시선을 던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 슬픔, 그리고 궁금증이 뒤섞였습니다. 왜 지연은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45년 동안 그녀는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그리고 정호의 말이 생각났어요. 2만 원이면 별것도 해준다더라. 그 말이 사실일까? 지연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민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후 민우는 조심스럽게 지연에게 다가갔어요. 지연 씨, 잠시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요. 그녀는 다른 여성에게 말했어요. 언니, 조금만 자리 좀 비울게요. 그리고 민우를 따라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오랜만이네요.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민우에게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어요. 45년 전 그 목소리가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되셨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몇 달 되었어요. 생활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민우의 가슴이 아팠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녀의 눈에 순간적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참아냈어요.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 말을 하려다가 민우는 망설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그들 사이에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다시 가봐야 해요.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도 따라 일어났어요. 내일도 오실 거예요. 민우는 물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와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어딘가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보였어요. 산을 내려오며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궁금증이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감정도 피어올랐습니다. 지연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녀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집에 돌아온 민우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서 2만 원을 찾았어요. 그 돈을 깨끗한 흰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미쳤나? 민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어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연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것이 지연을 돕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보자. 민우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대와 불안,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그리고 45년 만에 다시 피어오른 첫사랑의 감정. 아내의 사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영아,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우의 마음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였어요. 45년 전 청춘의 기억과 지금 만난 쓸쓸한 노년의 지현. 두 이미지가 겹치며 민우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우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머릿속에는 지연의 모습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45년 전 그 맑은 웃음의 간호학생과 지금의 쓸쓸해 보이는 노년의 여인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오늘도 산에 오르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알아야지. 민우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주머니 속 봉투가 자신의 온 몸무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옷을 입고 준비를 마친 후 민우는 아내의 사진 앞에 섰어요. 미영의 미소 띤 얼굴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미영아, 미안해. 하지만 지연이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스로에게도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 하지만 지연의 슬픈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지 알아야 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민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따라 산까지 가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발걸음은 무거웠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방장산에 도착하자 민우는 잠시 멈춰 섰어요. 다시 한번 자신이 하려는 일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시간을 늦추고 싶은 것처럼요. 하지만 결국 중턱에 도착했습니다. 여성들이 늘 그렇듯 테이블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민우의 시선은 즉시 지연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단정하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반가움이 스쳤지만 곧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커피 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어제 그들이 45년 만에 재회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민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봉투가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지연이 조용히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짓이 참 우아했어요. 민우는 그녀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단정한 여성이 정호가 말한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 아마 오해일 거야. 지연이 커피를 건네줬어요. 여기 있습니다. 1,000원이에요. 민우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많이 떨렸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거. 민우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지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 안을 보았어요. 바로 그 순간 지연의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충격과 상처가 번졌어요. 손님,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가슴에
큰 돌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실수를 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민우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다른 여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돈 주려고 했대. 아이고, 나이 먹어서 그런 짓을 다 하네. 지연 언니한테 실례했네. 모든 말이 민우의 귀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덮쳤어요. 땅이 갈라져 자신을 삼켜 죽일 바랄 정도였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민우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오해는 처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에게서 이런 오해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민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친구가 그런 소리를 해서 확인하고 싶었다고요? 그런 변명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었어요. 지연은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지연 씨, 제발 잠시만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지연은 민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45년 만에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군요. 참 실망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지연은 자리를 떠났어요.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른 여성들의 시선이 민우를 향했습니다. 모두 비난하는 눈빛이었어요.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그런 여자들이 아니에요. 특히 지연 언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민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커피가 담긴 종이컵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갈색 액체가 바지를 적셨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속에는 지연의 실망한 표정만이 가득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민우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호의 말만 믿고 이런 실수를 하다니. 오랜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에게 이런 모욕을 준 것이 정말 미안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70세의 나이에 무슨 헛된 짓을 한 것인지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연의 실망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니 더욱 부끄러웠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다음 날 민우는 방장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연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일주일 동안 민우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밖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지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사과해야 해. 어떻게든 사과해야 해. 마음을 굳힌 민우는 일주일 후 다시 방장산을 찾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정중한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지연에게 전할 작은 선물도 샀어요. 값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차 세트였습니다. 하지만 중턱에 도착했을 때 지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여성들만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민우는 한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지현 씨는 오늘 안 나오셨나요? 그 여성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안 나오신대요. 민우의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이 지연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혹시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꼭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여성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우린 그런 거 몰라요. 지연 언니는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민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민우는 슬픈 마음으로 방장산을 내려왔어요. 정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지연을 오해한 것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반드시 찾아서 사과해야 해. 민우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오해를 풀지 않고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우는 매일 아침 방장산을 올랐습니다. 지연에게 선물할 좋은 차 세트와 정성스럽게 쓴 사과 편지를 들고 매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연의 집도 번호도 모르기에 민우가 할 수 있는 것은 방장산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중턱에 도착했지만 지연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여성들만 있었습니다. 민우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위로 올라가 볼까? 민우는 생각했어요. 혹시 그녀가 산 위쪽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가지 않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을 찾아야 했어요. 한적한 산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였습니다. 혼자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파란 재킷을 입고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멈췄어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심장 박동이 더 빨라졌어요. 그리고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연아, 45년 만에 그렇게 불러보았어요. 친구가 아닌 예전의 그 친밀한 호칭으로. 지연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돌아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민우 씨, 둘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찬바람만이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어요. 오랜만이네요. 민우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색한 침묵이 다시 찾아왔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과 얼마 전의 불편한 사건이 그들 사이에 커다란 벽을 만들어 놓은 듯 했어요.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어요. 민우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어요.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사과의 마음으로. 민우는 조심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이런 거 안 주셔도 괜찮았을 텐데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민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커피라도 마실까요? 아니면 국밥. 예전에 좋아했잖아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네.
물론이죠. 대학로 골목 끝 국밥집 매주 토요일마다 갔었잖아요. 민우의 말에 지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마치 오래된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같이 가요. 방장산을 내려와 근처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가게였지만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민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별일 없이 살았어요. 결혼해서 딸 하나 낳고 남편은 10년 전에 떠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민우 씨는요? 저도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아내는 2년 전에 병으로 떠났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 생각이 날 때마다 그랬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지연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우의 가슴 속에 뭔가가 따뜻하게 피어올랐어요. 지연 씨는 왜 산에서 커피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잠시 굳었어요. 그러나 곧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딸이 해외로 나간 후 혼자 살게 되었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죠. 그래서 시작했어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커피만 팔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여자들이 하는 일 때문에 소문이 퍼졌죠. 저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찾아오는 남자들도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묻어났습니다. 민우의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저도 그런 오해를 했으니까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그 일은 안 해요. 복지관에서 청소 일을 구했거든요. 급여는 적지만 마음은 편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조금씩 사라졌어요. 4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들은 천천히 과거의 기억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요? 한강에서 자전거 타던 거.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민우 씨가 제 자전거 체인 고쳐줬죠. 맞아요. 지현 씨가 얼마나 놀랐는지. 두 사람은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 속에는 묘한 슬픔이 녹아 있었습니다. 지나간 시간, 놓쳐버린 기회, 각자의 삶에서 겪었을 고통들.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웃음 속에 담겨 있었어요. 국밥을 먹고 헤어지는 시간, 묘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아직은 서로에게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45년 전 추억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전 매일 아침 복지관에 있어요.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마치 봄 햇살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지연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뻤고 오해도 풀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어요. 아내의 사진이 그를 반기는 듯 했습니다. 미영아, 오늘 지연이를 만났어. 오해도 풀고 참 좋은 시간이었어. 민우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한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지연과 함께 한강을 걷고 있었어요. 꿈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복지관에 가기로 했습니다. 지연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마음속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복지관으로 가는 길, 민우는 생각했어요. 45년 전 군대에 가면서 놓쳐버린 그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감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민우는 다시는 지연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첫사랑의 의미가 아닐까요? 복지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복지관 앞에 선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지연을 찾았습니다. 청소 도구를 든 지연이 보였어요. 그녀는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동여맨 모습이 참 단정했어요. 민우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 씨. 지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 씨, 정말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묻어 있었어요. 민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약속 드렸잖아요. 퇴근 후에 시간 있으세요? 민우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은 일찍 끝나요. 5시쯤이면 돼요. 그럼 5시에 여기서 뵐게요. 민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청년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복지관을 나왔어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름다운 봄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지연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5시가 되어 복지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민우가 물었어요. 아니요, 방금 나왔어요. 지연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봄 햇살처럼 포근했어요. 공원에서 잠시 이야기 나눌까요? 민우의 제안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날씨 같은 가벼운 주제였지만 점점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지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우는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연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민우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같이 살아보지 않겠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자신도 놀랐어요. 준비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갑자기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민우는 당황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네, 저도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잠시 말을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집이 좀 넓어요. 지연 씨도 혼자 사시잖아요. 그냥 동거인으로 시작해서 서로 의지도 하고. 말이 자꾸 더듬어졌어요. 70세의 나이에 이런 제안을 하다니 스스로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지연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 보이는 나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우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너무 성급했을까요? 생각해 볼게요. 지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완전한 거절이 아니라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복지관에 들렸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가져가거나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렸습니다. 지현도 점점 그의 방문에 익숙해져 갔어요. 일주일 후 민우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민우가 직접 요리한 된장찌개였어요. 소방서에서 동료들과 자주 해먹던 거예요. 어떤가요? 민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한 숟가락 맛을 본 후 미소 지었어요. 맛있어요. 정말 잘하시네요. 그 말에 민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훈장을 받은 것처럼 뿌듯했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우의 집은 넓고 깔끔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이 집에서 아내와 오래 사셨나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어요. 네, 거의 40년 가까이요. 아이들도 여기서 자랐죠.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지연은 그의 마음을 읽은 듯 다른 화제로 넘어갔어요. 저녁이 깊어가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현관에서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민우 씨, 제안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네,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같이 살아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우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기쁨의 물결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래도 괜찮으세요? 지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우 씨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주일 후 지연은 민우의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작은 짐 가방 하나와 옷 몇 벌이 전부였어요. 민우는 그녀를 위해 방을 깨끗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무엇보다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에 다른 여자를 들인다는 사실이 민우에게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지연도 그것을 알았는지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이 방을 쓰세요. 제가 거실 소파에서 잘게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손님이 어떻게 소파에서 자요?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결국 서로 다른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집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식사를 하고 각자의 일을 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은 계속 복지관에서 일했어요. 처음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출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뉴스에서 대형 아파트 화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화면 앞으로 다가가 화재 현장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대피로가 막혀 있어. 왜 소방관들은 동쪽 계단을 사용하지 않지? 그때 지연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아직도 소방관 본능이 살아있네요. 민우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30년간 한 일이라 그런가 봐요. 위험한 상황에서 대피로를 찾는 건 본능이 됐어요. 그 본능으로 많은 사람을 구하셨겠네요. 지연의 눈빛에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한 큰 화재가 있었어요. 노인요양원이었는데 그때 18명을 구했죠. 지연의 손이 더 꼭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자랑스러운 일이네요. 그 따뜻한 말에 민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래도록 잊고 있던 자부심이 다시 피어났어요. 함께 살아가며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편안함이 자리 잡았어요. 민우의 집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지현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어요. 지현도 변했습니다. 산에서 첫 만남 때 보였던 쓸쓸한 눈빛이 사라졌어요. 이제 그녀의 눈은 생기가 돌았습니다. 자신감도 생겼어요. 오늘 복지관 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제가 책임감 있게 일한대요. 지연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우는 그녀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함께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우는 지연에게 제안했어요. 지연 씨, 우리 방장산 정상에 한번 올라볼까요?